이번 강의의 제목은 카메라의 특성을 이용하라 라는 것입니다. 카메라의 특성을 이용하라. 우리가 이전까지 설명 들어온 시각적인 요소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미술에서 그리던 방법을 사진에 차용하는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 미술적인 어떤 회화의 디자인을 사진에 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술에서 차용된 그 프레임 디자인 방법은 상당히 회화적이죠. 그림을 그리는데 적합한 디자인적인 시각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설명드릴 카메라의 특성을 이용하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어떤 다른 예술 매체에서도 할 수 없는 카메라만이, 즉 사진이라는 예술 매체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사진적인 어떤 시각적인 그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드린 카메라의 특성을 이용하라는 것은 사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우리가 디자인에, 사진 그 프레임 디자인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오늘날에도 훌륭한 예술성과 훌륭한 작품성을 나타낸 작품들이 이러한 카메라의 특성을 이용하여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카메라의 특성을 이용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사진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카메라의 특성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 DSLR에서 이미 배웠듯이 첫째, 렌즈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카메라 렌즈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사진적인 독창적인 특성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초점 신도, 이것도 일종의 렌즈에서 온 것이죠. 초점 신도가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사진적인 디자인, 그리고 셔터의 사진적인 특성, 카메라 셔터가 가지고 있는 그 빠르고 느린 셔터를 사용함으로써 이미지가 프레임 속에 전혀 색다르게 다른 어떤 예술 장르에서도 할 수 없는 카메라 셔터만의 가장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센서, 즉 필름이죠. 전에 이미지 센서의 특성에 의해서 또한 사진적인 그 예술 창작성이 차이가 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대표적인 이런 네 가지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카메라의 특성을 이용한 사진을 창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항목, 즉 카메라의 특성을 이용해서 사진을 창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또 누차 강조드리지만 사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독창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활용하시면 좋은 작품, 즉 남이나 또 다른 예술 장르에서 전혀 따라올 수 없는 아주 훌륭하고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을 위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렌즈의 특성을 활용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렌즈는 표준 렌즈, 즉 그 초점거리가 약 50mm인 표준 렌즈를 기준으로 해서 그 표준 렌즈보다 초점거리가 짧고 화각이 넓은 렌즈를 광각 렌즈, 즉 광각, 와이드 앵글이죠. 넓은 범위를 찍을 수 있는 렌즈, 그래서 우리가 광각 렌즈를 하고, 표준 렌즈보다 초점거리가 길어서 화각이 좁은 곳을만 찍을 수 있는 망원 렌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죠. 그렇죠? 표준 렌즈, 광각 렌즈, 망원 렌즈. 지금 이 보고 계시는 사진은 광각 렌즈의 특징을 살린 것입니다. 광각 렌즈는 화각이 넓고, 또 광각 렌즈는 앞에 부분을 크게 확대하고 뒤에는 좁게 하여 사물을 과장시키기 때문에 원근감이 훨씬 깊이 있게 보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광각 렌즈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각 렌즈는 사물을 왜곡하지만 선명도가, 초점 심도가 깊기 때문에 선명도가 상당히 깊은 사진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관광렌즈 특성을 살려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이 만들어진 것이고, 여기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시각적인 요소들이 몇 개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선에서 만들어진 면 또는 명암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여기다 그 프레임 속에 담아들여서 시각적으로 재미있는 시선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이 근본적으로 특징은 관광 렌즈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한번 직접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지금 앞에 부분이 크게 확대됐고 점점 멀어갈수록 작아졌죠. 즉 앞에는 크게 확대돼서 뒤가 점점점 멀어지니까 얼굴감이 훨씬 깊이 보이는 거지만 실제는 이거보다는 깊지 않죠. 이게 관광렌즈의 특징이고, 또한 관광렌즈는 초점 심도가 깊기 때문에 초점 막는 부분이 앞에서 뒤까지 선명하게 보인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관광렌즈를 활용함으로써 앞에가 이렇게 크게 과장되게 나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 관광렌즈의 특징이에요. 이런 것들을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갈매기 사진은 간단한 망원 계열의 렌즈를 사용해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망원 계열의 렌즈의 특징이 프레임 속의 한 사물을 독립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긴 잘 나타나지 않지만 망원 렌즈의 특징은 심도가 아주 얕기 때문에 뒤에 배경은 아주 흐리게 만들 수 있고 그 초점 맞은 부분만 선명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망원 렌즈의 특징이고, 또한 이 사진에서 전반적으로 프레임 전체 구성은 이 갈매기가 좀 진행 방향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앞에 부분을 좀 더 넓은 공간을 줘서 어떤 진행 방향성을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의 특징은 지금 보시니 알겠지만 이 날개짓하는 게 그대로 정지되어 있죠. 즉 어떤 순간의 움직임을 정지하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셔터 속도를 활용하는 것이고, 이 순간의 움직임을 정지할 때 셔터 속도를 빠르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셔터 1000분의 1초의 셔터를 사용했고, 우리가 그 카메라 그 노출 모드에서 보통 셔터 우선을 찍는 것이, 이게 1000분의 1초를 셔터 우선을 놓고 찍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정지된 그런 사진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몇 가지 그런 어떤 그 카메라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니 이걸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셔터를 우선 놓지 않고 조리개 우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리개 우선 놓지만 움직임을 찍을 때는 꼭 반드시 셔터 우선으로 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움직임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좀 더 기술적으로 좋은 사진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새의 그 날아가는 순간 동작이 멈춰졌는데 끝에 약간 늦었죠. 이건 이 움직이는 속도에 비해서 속도가 500분의 1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지됐지만 약간 흐려짐이 보였죠. 아무튼 움직이는 피사체를 찍을 때는 셔터 우선으로 놓는다. 그리고 빠른 셔터는 움직임을 정지하고 느린 셔터는 움직임의 흔적을 기록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그 망원 렌즈의 효과를 살려서 또 프레임의 앞에 진행 방향을 생각해서 이 새가 앞으로 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고, 이런 순간 움직임을 찍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셔터 속도의 특징이죠. 셔터 속도, 이런 것들 중에 빠른 셔터의 특징입니다. 망원 렌즈와 함께 그 셔터를 이용해서 이 사진 프레임을 선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참고로 하셔서 직접 한번 찍어보시면 아마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지된 사진이기 때문에 조리개 우선으로 찍었어요. 조리개 우선으로. 그러니까 망원 렌즈니까 뒤에 배경이 완전히 흐려져요. 왜? 초점 심도가 낮으니까. 이런 건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미리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프레임 속에 이 사물 자체만 이렇게 독립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어서 프레임이 단순해졌어요. 그렇죠? 프레임을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번 강조드리지만 망원 렌즈 계열은 가까이 찍었기 때문에 좀 더 심도가 얕아졌어요. 이런 특성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나타나는 시각적인 강렬한 요소는 칼라죠. 칼라의 대비에 의해서 이 실제 찍고자 하는 사물과 뒤의 배경의 칼라 대비를 활용해서 프레임을 구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양하게 어떤 기술적인 카메라의 특성과 어떤 시각 요소적인 그런 디자인 요소가 혼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 찍을 때 한 가지 요소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요소, 몇 가지의 시각적인 요소와 어떤 카메라의 특성을 활용하면 좀 더 좋은, 남이 찍지 못하는 나만의 어떤 독창적인 사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네, 이것은 렌즈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가까이서 찍는 거죠. 접사를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말하는 어떤 전문적인 접사는 아니지만 우리 일반 카메라가 최소한도로 가장 가까이 그 최소 촬영 거리에 접근할 수 있을 때 접근해서 실제 눈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은 아주 세밀한, 정밀한 이러한 그 꽃의 모양을 우리가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카메라 렌즈의 어떤 접사력이죠. 가까이 접근해서 사진을 정말 정밀하게 찍는 것. 물론 이제 전문적인 접사는 이거보다 훨씬 더 초정밀하게 찍을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즉 사진 카메라 렌즈의 특징이 이와 같이 어떤 사물의 정말 세세한, 정말 디테일한 것까지 카메라에 담을 수 있는 게 아마 사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런 것들을 잘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접근해서 그 사물의 어떤 가장 세밀한 디테일한 부분을 표현하기 위한 접사 어떤 사진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일종의 도라지 꽃인데 실제 가까이 가서 보면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카메라의 어떤 그 렌즈의 접사력, 세밀한 부분까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렌즈의 특성을 살려서 이렇게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건 아마 쉽지 않을 텐데 이것이 그야말로 그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줌 렌즈의 그 줌잉이라는 겁니다. 줌잉 효과를 사용해서 찍은 사진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카메라에 초점을 맞춰놓고 카메라 줌 렌즈의 링을 돌리는 거죠. 24mm에서 이게 85mm 줌 렌즈인데 셔터를 누른과 동시에 24에서 85로 휙 돌리는 거예요. 렌즈 그 줌잉.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당겨지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이런 사진들이 만들어지기 이것이 바로 그 카메라 줌 렌즈의 특징을 살린 줌인 효과를 살리는 것입니다. 재밌는 사진이 있죠. 실제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보이지 않죠. 그렇죠? 눈으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건 카메라 렌즈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표현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점 15분의 1초 일이죠. 15분의 1초 동안 누름과 동시에 카메라 그 링 줌을 24에서 80으로 휙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한 번에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몇 번의 어떤 그 브래켓팅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셔터 속도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브래켓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반대로 85에서 24로도 당길 수 있죠. 반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다양한 줌잉 사진을 만들어 볼 수 있고 또한 줌잉 사진 효과를 살리려면 지금 여기는 초록색으로 단순화되었지만 일반적으로 여기에 무슨 컬러가 들어가면 훨씬 더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로 하셔서 줌잉 효과를 찾으면 정말 눈에 볼 수 없는 카메라만이 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사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것도 줌잉 효과를 살린 것이죠. 여기에 지금 이게 꽃 자체는 원래 빨간 영상인데 찍은 건데 이걸 당긴 거죠. 24에서 15분의 1초 셔터 속도로 하면서 누르면서 동시에 24에서 80으로 휙 돌린 거예요. 카메라 그 렌즈를, 초점거리 렌즈를. 이게 줌잉 효과라는 겁니다. 줌 렌즈.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많이 쓰는 게 줌 렌즈니까 이럴 때 조심할 것은 지금 15분의 1초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트라이포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카메라가 흔들려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느린 셔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카메라 그 트라이포드 삼각대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 또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다양한 컬러를 집어넣는 것이 훨씬 더 시각적으로 강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노출을 정확하게 맞추기 쉽지 않으니까 그 셔터 속도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15분의 1초, 8분의 1초, 30분의 1초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면서 다양한 어떤 브래켓팅을 함으로써 줌잉의 효과도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직접 한번 활용해 보시면 아마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그야말로 심도를 활용한 초점 심도. 초점 심도라는 건 뭡니까? 가까이 갈수록
초점 맞는 부분은 선명하고 뒤에 배경 흐려지는 거죠. 이게 초점 신도가 아주 얕아지는 거니까 초점 신도를 활용하면 실제 촬영하고자 하는 이 사진만 강하게 강조할 수 있고 뒤에 배경을 아웃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특히 칼라 배경, 찍고자 하는 사물의 붉은색과 뒤에 초록색이 서로 대비관계를 이뤄서 실제 이 사물이 더욱더 뚜렷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일종의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디자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니까 꼭 그 초점 신도와 함께 다양한 시각적인 요소를 집어넣는 것이죠. 네, 이런 것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그 렌즈의 초점 신도를 활용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즉, 초점이 맞은 부분은 선명하지만 초점이 맞지 않은 뒤의 부분을 아웃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찍고자 하는 사물을 강하게 강조시키기 위해서 신도를 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초점 신도를 약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방법이 뭡니까? 사물과 가까이 가는 겁니다. 사물이 가까이 접근하면 그 초점 맞는 부분은 선명하고 그렇지 않은 뒤에 부분 많이 아웃돼 초점이 맞지 않아요. 이게 이제 그 초점 신도를 활용한 방법이니까. 그리고 광각 렌즈는 초점 신도가 깊죠. 또 반대로 망원 렌즈는 초점 신도가 얕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두 가지 성분 가까이 접근하고 망원 렌즈를 활용하면 훨씬 더 신도를 줄일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물론 또 초점 신도를 줄이는 방법 중에는 이 조리개 수치죠. 조리개 수치가 작을수록 초점 신도는 낮아지고 조리개 수치가 커질수록 초점 심도는 깊어지죠. 그러니까 그 몇 가지 요소를 활용하면 여러 가지 그 심도의 다양성을 변화를 줘서 내가 찍고자 하는 사물을 좀 더 강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카메라만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강렬한 시각적인 그 요소가 되겠습니다. 또 카메라만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이죠. 네,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